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여철입니다. 라디오 엠볼리제이션 서울대병원 2024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 디스클로저고요. 서울대병원 프로토콜과 스트림라이닝 그리고 Same Day Y9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보험이 되면서 라디오 엠볼리제이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23년에 총 275건 시행하였고 간암은 240건, 콜란지오시가 10건, 콜로렉탈 메타스타시스가 17건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매우 럭셔리한 너무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임상의사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2010년대 후반에는 매우 럭셔리한 치료법이지만 그래도 일정한 롤이 있었는데요. 2020년대 들어서는 가격은 비싸지만 거기에 합당한 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어드밴스드 스테이지 디지즈가 압도적으로 많았었고요.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에는 BCLC, ABC가 골고루 의뢰되고 있고요. 2020년대 들어와서는 3cm 이하의 싱글 튜머가 상당히 의뢰되고 있습니다. BCLCA 환자에서 미디엄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 튜머가 많이 의뢰되지만 3cm 이하의 스몰 튜머에서 RFA가 적당하지 않을 때 큐러티브 인텐트로 최근 의뢰되고 있고요. 콜란지오 칼시노마 환자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대는 소화기 내과 간 하시는 분들과 리버 서전이 좀 의뢰를 많이 하셨는데요. 2020년대 들어서는 소화기 내과의 빌리아리 피지션들께서도 의뢰를 주시고 종양내과에서도 가끔 의뢰를 주시고 있습니다. 메타스타시스는 2010년대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많은 환자분이 인롤이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환자분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인롤된 환자들 효과가 좀 시큰둥했기 때문에 중간에 환자가 좀 적었다가 2020년대 들어서 다시 콜레렉탈 캔서 메타를 위주로 해서 많이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색전술은 초창기에는 좀 어드밴스드 디지즈에서 많이 사용했으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얼리 디지즈에서도 사랑받게 되는 시술이 되었고요.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는 큰 HCC 또는 PVT가 있는 경우에 많이 의뢰가 되었고 2010년대 후반에서는 미디엄 사이즈에서도 의뢰가 되기 시작했고 2020년대 들어서는 스몰 HCC 그리고 콜란지오 칼시노마나 콜렉탈 메타스타시스에서도 의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서울대병원에서 방사선 색전술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느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허들이 좀 낮아졌죠. 환자 본인 부담금이 한 800만 원 정도로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되고요. 뭐니 해도 이렇게 의뢰 주시는 임상의사 선생님들께서 방사선 색전술의 효과가 좋고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 또 중요하겠는데 롱도즈 리밋 한을 지키면서 하이 튜머 도즈를 주고 슈퍼 셀렉티브 트리트먼트를 하기 때문에 튜머 리스판스가 좋고 임상의사 선생님들께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방사선 색전술을 계속 의뢰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실렉션을 처음에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방사선 색전술을 큐러티브 인텐트로 할 건지 펠리어티브 인텐트로 할 건지 일단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컬라이즈드 디지즈에서는 큐러티브 인텐트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튜머가 멀티플하거나
좀 간 기능이 조금 안 좋은 환자들에서는 펠리어티브 Y9E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일단 큐러티브 인텐트로 할 건지 밸리에이션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큐러티브 인텐트로 한다면 파티션 모델로 튜머 도즈가 한 300g 이상 되는지 계산을 해보는 거죠. 특히 이제 노말 리버가 적어도 30% 이상 세이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튜머 도즈 300에서 600 정도로 맞췄을 때 롱 도즈가 15g 이하가 된다면 부스티드 Y9E를 큐러티브 인텐트로 하고요. 롱 도즈가 높다면 더 이상 큐러티브 인텐트가 아니고 펠리어티브 Y9E가 됩니다. 튜머 도즈를 한 100에서 300 사이로 맞춰보고 롱 도즈가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펠리어티브 Y9E를 하고요. 롱 도즈가 계속 높다면 다른 치료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파티션 모델을 늘 항상 사용하고 있고 튜머 업서브드 도즈가 큐러티브 인텐트라면 한 300에서 600 사이, 펠리어티브 인텐트라면 한 100에서 한 300 정도 되도록 하고요. 설텍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시트에서 롱 매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800, 여자는 600으로 놓고 롱 도즈 15까지만 주고 있고요. 보스턴 사이언티픽에서 제공하는 세라스피어를 위한 엑셀 시트에서는 롱 매스가 1000g으로 고정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라스피어를 사용할 때는 남자는 25g, 여자는 20g를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권고하는 것보다 약간 더 낮게 어퍼 리밋을 정하고 있고요. 레이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가 생기면 시술하는 사람도 좀 마상을 입지만 의뢰하는 클리니션들이 더 이상 시술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색전술은 최대한 안전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퍼퓨즈드 노멀 리버 도즈는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뭐 논문들에서는 뭐 스테라스피어는 뭐 70g, 설스피어는 뭐 40g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할 때 그러면 세이프티는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노멀 리버 도즈를 신경을 안 쓰는데 어떻게 세이프티를 담보할 거냐? 그것은 환자의 간 기능이 좋은 차일드 표 클래스 A5 간 기능이 좋은 환자에서 적어도 30% 이상의 토탈 펑셔널 리버 볼륨을 세이브 한다면 아무리 하이 도즈를 주더라도 환자분이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환자를 간 기능이 좋은 환자를 잘 고르는 것이 더 쉬운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정상간을 많이 보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그멘탈 내지 सब세그멘탈 레벨에 멀티플 인젝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여러 혈관을 치료하다 보면 설스피어의 도트바이알은 제한이 없으니까요. 설스피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타겟 튜머 도즈의 튜머 업서브드 도즈가 한 300에서 600으로 좀 레인지가 너무 넓죠. 이렇게 레인지가 너무 넓어서 어떻게 가이드가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레인지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차일드 퓨어 클래스 A6만 되더라도 튜머 업서브드 도즈를 한 200 내지 그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찰표 클래스 A5가 되어야 튜머 도저 300 이상을 안 주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 찰표 클래스 A5 중에서도 ALBI 그레이드 1과 2가 또 다릅니다. ALBI 그레이드 1이라면 더 많은 도즈를 줘도 환자분이 잘 버티지만 ALBI 그레이드가 2만 돼도 튜머 도즈를 조금 낮추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젊은 환자분이라면 튜머 도즈를 높이고요. 연세 많으신 분이면 튜머 도즈를 좀 낮춥니다. 클리어 노듈라 튜머는 튜머 리스판스가 좋기 때문에 튜머 도즈를 좀 낮춰도 되고요. PVT가 있고 인필트레티브 튜머는 어그레시브한 튜머 네이처를 보이기 때문에 하이 도즈를 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페리페리에 튜머가 위치한다면 600g의 하이 도즈를 줘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센트럴 리버에 위치하는 경우에 튜머 도즈를 300 이상 주면
바일덕트에 인저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센트럴 로케이션한 튜머는 튜머 도즈를 한 300 이하로 맞추려고 하고요. 튜머가 아주 작다면 튜머 도즈를 아주 높이 넣은 것이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러나 튜머가 매우 크다면 튜머 도즈를 많이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렁 도즈 리밋에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튜머가 크면 렁 셔터 프랙션이 높은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렁 도즈 리밋에 걸려서 많은 튜머 도즈를 너무 높게 줄 수가 없습니다. 스토머가 다 있는 경우는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요. 컬론이나 듀오데눔과 튜머가 좀 다 있다. 그러면 튜머 도즈를 좀 낮추는 게 안전하겠고요. 빌리아리 스텐트가 들어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튜머 도즈를 좀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퓨처 리버 랩넌트, 즉 untreated 노말 리버가 많다면 역시 튜머 도즈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퓨처 리버 랩넌트가 작다면 튜머 도즈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팩터들을 고려를 해서 튜머 업서브 도즈를 결정을 하게 되겠고 상당한 와이드 레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림라이닝 Y9E는 MAA 스캔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방사선 색전술을 시행하는 것이고 가남인 경우에 5cm보다 작은 경우 콜란지오CA나 메타스타틱 콜렉터 캔서는 7cm보다 작은 경우 스트림라이닝 Y9E를 시행합니다. Same Day Y9E는 MAA 스캔 플래닝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하고 바로 이어서 방사선 색전술을 같은 날 시행하는 것으로서 종량이 큰 경우에 MAA 스캔과 방사선 색전술을 같은 날 시행하는 Same Day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총 240명의 간암 환자를 치료했는데요. 약 20%는 Same Day Y9E를 하였고 한 30%는 스트림라이닝 Y9E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롱션트가 어떤 환자에서 높으냐, 즉 튜머가 크면 클수록 높을 가능성이 많고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이 있거나 헤파틱 베인이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오페시피케이션 되는 경우에 롱션트 프랙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조용 증강이 잘 되죠.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미들과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조용 증강되지 않습니다. 즉 조영제가 빨리 라이트 헤파틱 베인으로 빠진다는 거고요. 롱션트 프랙션이 38%로 높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경험에 의하면 디스몰픽 인트라튜머럴 베슬이 하이 롱션트 프랙션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이 CT상에서 튜머 내부에 다일레이티드 베슬들이 보이고 NGO상에서도 튜머 내부에 다일레이티드 베슬이 보입니다. 이게 디스몰픽 인트라튜머럴 베슬이라고 하고요. 롱션트 프랙션이 높은 사람에서 흔히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는 CT상에서도 디스몰픽 베슬이 보이지 않고 NGO상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즉 롱션트 프랙션이 매우 낮죠. 콜란지오 칼시노마나 메타스타시스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디스몰픽 베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간암에서는 디스몰픽 베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콜란지오나 콜렉터 메타스타시스는 롱션트 프랙션이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요. 이런 디스몰픽 인트라튜머럴 베슬이 하이 롱션트 프랙션에 대해서 센시티비티는 매우 높지만 파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좀 낮습니다. 즉 디스몰픽 베슬이 있어도 롱션트 프랙션이 낮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몰픽 베슬이 없다면 롱션트 프랙션은 매우 낮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롱션터 프랙션이 낮느냐, 튜머 크기가 작고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이 없고 디스모픽 베슬이 없다면 하이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를 가지기 때문에 롱션터 프랙션이 무조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량은 튜머가 5cm가 안 되는데 이렇게 디스모픽 베슬이 튜머 안에 있죠. NGO 상에서도 디스모픽 베슬이 있고 롱션터 프랙션이 35%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스모픽 베슬이 없는 스몰 튜머에서 롱션트 프랙션은 늘 항상 낮습니다. 치료하는 날 환자분 셀리악 엔지오하고 컴빔 CT를 찍고 컴빔을 열심히 분석을 한 다음에 타겟 베슬 개수와 도터 바이아를 정한 다음에 핵의학과에
도터 바이알 넘버와 액티비티를 알려주면 한 15분 안에 혈관 조영실로 배달이 됩니다. 대개 이제 스트림라이닝 Y9는 스몰 튜머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미리 해그약가에 뭐 0.3, 0.4, 0.5, 0.6 GBQ 이렇게 여러 바이알을 그냥 미리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셀렉 엔지오 할 때 여러 바이알 한 5바이알 정도 혈관 조영실로 미리 보내놓고요. 그 중에서 엔지오를 해보고 한 두세 개 골라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MA 스캔을 서울대병원에서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튜머가 작은 경우에는 스트림라이닝 Y9를 하게 됩니다. 예를 보시면 이제 3cm 사이즈 크기의 종양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미리 그냥 해그약가에 0.3 뭐 한 두 바이 0.3 GBQ 두 개, 뭐 0.4 하나, 0.5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한 4바이알 정도 갖다 달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엔지오를 시작을 하는 거죠. 엔지오를 해보면 튜머 피더가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4바이알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개만 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요 메인 피드에서 0.45GBQ, 마이너 피드에서 0.18GBQ를 딜리버리 한 거죠. 그러니까 메인 피드에서는 0.5GBQ를 대부분을 준 거고요. 이렇게 마이너 피드에서는 0.3GBQ를 좀 어느 정도 주다가 스탑을 하고 잔량을 측정을 해서 내가 얼마나 줬는지 다시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프 셀라인, 하프 조영제로 설스피어를 양쪽을 밀게 되고요. 엔드 포인트는 이제 니어스타시스로 잡고 있습니다. 시술한 다음 날 펫을 찍으면 튜머에 레이디오 액티브 마이크로스피어가 잘 들어간 걸 알 수 있고 6개월째 CR이 보이죠. 이런 콜란지오칼시노마 특징적으로 내부에 디스모픽 베슬이 없습니다. 또 튜머 크기가 한 5.3cm 밖에 안 되니까 스트림라이닝 Y9이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다운 스테이징으로 할 거냐, 큐러티브로 할 거냐, 그것은 이제 임상의사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리섹터블해 보이는데 외과 선생님께서 레프트 로브가 너무 작아서 약간 수술하기 꺼려진다라고 하셨고 소화기내과와 종양내과 선생님께서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큐러티브 Y9를 해달라고 했고요. 엔지오그래피를 하고 메인 피더 여기 세븐트 8번 브랜치가 메인 피더니까요. 메인 피더에서 1GBQ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롱션트 프랙션은 그냥 5%라고 계산을 하고요. TN 레이셔 그냥 보수적으로 한 3으로 놓고 합니다. 콜란지오시니까 TN 레이셔가 조금 낮겠죠. HCC보다. 그리고 튜머 업서브 도즈를 파티션 모델로 돌려보면 한 468그레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튜머 주변으로 향하는 작은 혈관 3개를 골라서 이 작은 혈관들이 튜머를 서플라이 하는지 안 하는지 엔지오를 찍어도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콤빔에서도 가는지 안 가는지 애매하고 어쨌든 큐러티브 Y9이기 때문에 튜머 주변으로 가는 혈관도 확실하게 치료를 해주게 되겠고요. 이 3개의 혈관 합쳐서 0.24GBQ 아주 소량만 준 거죠. 튜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량만 줍니다. 한 달째 CT, 1년째 CT에서 보면 튜머가 완전히 네크로시스가 되어서 치료가 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콜로렉탈 캔서 환자이고요. 처음 병원에 왔을 때 리버에 멀티플 메타스타시스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퍼스트 라인 케모세라피를 했고 리버 메타스타시스가 매우 많이 감소한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째 드디어 이제 퍼스트 라인 키모세라피의 리지스턴스를 보이고 있고요. 크게는 이 튜머 하나 그리고 여기 또 튜머가 좀 커진 걸 보이고 있습니다. 콜렉터 캔서니까요. 스트림라이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고 엔지오 상에서 보면 한 5개의 종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에 다 분포하고 있는데
이 5개를 전부 다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 노말리브를 충분히 세이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고 크기가 좀 큰 라이트 로브에 있는 3개를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작은 종량 하나 세그먼트 8번 피더에 들어가서 아주 조금만 준 거죠. 0.05 GBQ니까요. 대개 이런 경우 0.2 GBQ 바이아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 피더가 저기 니얼스타시스가 되면 스탑을 하게 됩니다. 6번 피더에 또 들어가서 0.15 GBQ를 줬고요. 또 다른 피더로 들어가서 0.07 GBQ를 줍니다. 제일 큰 튜머의 피더 세그먼트 7번에 하나 0.52 GBQ를 줬고요. 또 다른 피더 하나 또 0.5 GBQ를 줍니다. 그래서 5개의 혈관에 토탈 1.29 GBQ를 줬고요. 퍼스트 라인 키모테라피에 이제 리지스턴트 하니까 세컨 라인 키모테라피를 환자분은 계속 시행을 하였고 6개월 뒤에 보면 레프트 로브에 있는 튜머들이 좀 더 커지고 또 몇 개는 뉴 노즐도 보입니다. 그러나 라이트 로브에 있는 치료한 튜머들은 파셜 리스판스를 보이고 있어서 역시 방사선 색전술의 효과가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Same day 트리트먼트는 매핑을 하고 환자분이 핵의학과에 가서 플라나 이미지와 스펙트를 찍게 되는데 플라나 이미지가 찍히자마자 바로 롱션트 프랙션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티션 모델을 돌려서 튜머 도즈, 도터바이아를 다 계산을 하고 핵의학과에 전화하면 도터바이아를 또 혈관 조영실로 보내줘서 대개 환자분이 핵의학 검사를 마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면은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렁션트 프랙션이 좀 낮을 것 같은 환자를 잘 골라야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안 벌어지는 거죠. 시술이 취소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same day 트리트먼트는 튜머가 큰 경우에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렁션트 프랙션이 좀 낮을 것 같은 사람, 튜머는 크지만 팁스도 없고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도 없고 디스몰픽 베슬이 없는 사람, 이런 환자를 same day 트리트먼트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OMT가 Order Mapping and Treatment, 오더를 먼저 하고 매핑과 트리트먼트를 하는 그런 거죠. same day 트리트먼트. 가남 환자고요. 17cm인데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보면 디스모픽 베슬이 없죠. 포탈 베인 인베이전은 있는데요. 튜머는 라이트 로브에 아주 크게 있고 포탈 베인 인베이전도 있지만 디스모픽 베슬이 없습니다. 즉 이런 환자가 롱션트 프랙션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same day 트리트먼트 하기에 좋은 거죠. 엔지오상에서 보면 큰 튜머 스테이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MAA를 이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주고 롱션트 프랙션이 3.82%로 나오고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4.5 GBQ, 인피리어 프레닉에서 0.5 GBQ. 그러면 싱글 컴파트먼트로 계산을 하면 민 업서브드 도즈가 한 145그레이가 되고 롱 도즈가 거의 한 12그레이 정도 되는 거죠. 또 다른 환자고요. 이 환자분 역시 라이트 로브에 큰 튜머가 있고 레프트 로브에도 멀티플 튜머가 있습니다. 포탈 베인 인베이전도 있고요. 라이트 레프트 쪽에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고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은 없고 디스몰픽 베슬이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튜머 크기에 비해서 아주 많지는 않고 즉 디스몰픽 베슬이 조금 있으니까 또 포탈 베인 인베이전도 심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치료해 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same day 트리트먼트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일로바 디지즈니까요. TARE로 큐러티브 한 세팅 아니죠. 펠리어티브 한 세팅이고 레이디 엠블리제이션 후 바로 아테조바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right 헤파틱 아트리가 SMA에서 기시하고 있고요. 세그먼트 3번에서도 이렇게 ill-defined한 튜머와 PVT가 있는 환자이고요. 다행히 롱션트 프랙션은 한 3.5%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튜머 피드를 잘 골라서 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한 0.86 GBq, 요 혈관에서 0.3 GBq, 요 혈관에서 0.67 GBq, 또 다른 혈관 하나 골라서 0.28, 세그먼트 3번 브랜치에 또 PVT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0.49 GBq를 줬습니다. Right inferior phrenic artery에서 0.17 GBq를 줬고요. 그래서 치료 영역이 세그먼트 5번, 7번, 8번 그리고 세그먼트 3번까지 해서 한 전체 2000cc 중에 한 1300cc를 치료한 것 같고 토탈 레디에이션 액티비티는 약 2.77 GBq를 6개 혈관에서 줬습니다. 민 업소브드 도주로 하면 98g 매우 낮죠. 롱 도주는 한 6.0g 정도. 그래서 이 튜머가 워낙 바일로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도주를 주면 리버 페일리에 빠지겠죠. 그래서 튜머 도즈 민 업 싱글 컴파트먼트로 100g가 채 안 되는 로 도즈를 주고 에티조베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치료하기 전이고요. 에티조베브는 방사선 색전술을 하고 나서 3주 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8번의 메인 피더 조금 줄었지만 PVT는 증가했고요. 그리고 또 세그먼트 6번 쪽에 수많은 새로운 리전들이 생겼고 세그먼트 3번은 다행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3번 쪽은 튜머 볼륨에 비해서 약간 하이도즈로 들어가서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세그먼트 5번, 8번 쪽은 튜머 볼륨에 비해서 좀 로도즈가 들어가서 좀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티조베이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새로운 병변도 많이 생기고 포탈베인 트롬보시스도 진행하고 하지만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이 잘 들어간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다음 환자는 역시 11cm 사이즈의 튜머고요. 헤바틱 베인 인베이전이었고 디스몰픽 베슬이 없고 또톤 노듈이 또 한 2개 더 있습니다. 세임 데이 트리트먼트로 했고요. 롱션터 프랙션은 6.15%가 나왔고요. 콘빔을 돌리면 이렇게 도터 노즐이 여기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스의 피드에 대해서 이 혈관에 2.57 GBq, 이 혈관에 0.5 GBq. 요거는 도터 노즐로 들어가는 스몰 피더죠. 그 도터 노즐로 들어가는 피드에서 0.18 GBq. 요거는 또 다른 도터 노즐 하나 0.19 GBq를 4번 쪽에서 줬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토탈 레디에이션 액티비티는 3.44, 4개의 혈관에서 3.44 GBq를 줬고 민 업서브드 도즈는 146g. 메인 튜머에서 튜머 업서브드 도즈 계산하면 약 한 250g입니다. 이제 더 많이 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롱 도즈 계산을 해서 한 13g 정도가 나왔고요. 어차피 이제 롱 션터 프랙션이 한 6.15%인데 튜머가 좀 크다 보니까 롱 도즈가 한 15 가까이 나오게 됐고요.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더 이상 무리해서 더 높은 도즈를 주지 않고 한 요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3개월째 보면 메인 튜머가 살짝 줄었고요. 토터 노즐 2개도 튜머 이네스먼트가 상당히 감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째 이제 두 번째 방사선 색전술을 시행하게 되겠고요. 역시 same day 트리트먼트를 계획을 하였고 롱션터 프랙션이 5.38%로 찌끔 줄었습니다. 콘빔을 찍어봤더니 토터 노즐 2개는 이네스먼트가 거의 없어서 CR이 온 거고요. 이렇게 메인 피더만 잘 메인 튜머만 잘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ferior phrenic artery에서 0.47 GBq 그리고 메인 튜머를 서플라이하는 2개의 혈관에 대해서 각각 1.95와 0.28 GBq를 줬고요.
이 환자분은 3개의 타겟 혈관에 2.7 GBQ를 줬습니다. 민 observed dose 싱글 컴파트먼트로는 243g. 메인 튜머에 대해서 파티션 모델로 튜머 observed dose 계산하면 412g가 나왔고요. 롱 도즈는 9.0, 큐뮬러티브하게는 22g입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2번 TARE를 하고 나서 이제 7개월째에 MR에 보면 이제 큰 CR이 온 것이 보입니다. 역시 이 환자분 바이옵시 프로본 콜란지오CA이고요.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도 있습니다. 세그멘탈 PVT도 있고요. 콜란지오이기 때문에 디스모픽 베슬 같은 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경계가 약 로우 테뉴에이션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이제 세그멘탈 PVT가 좀 있습니다. 엔지오상에서도 디스모픽 베슬이 보이지 않고요. 콘빔을 돌려서 혈관은 구조를 파악을 합니다. 인피리어 플래닉에서도 튜머를 서플라이하고 있어서 0.25 GBQ를 주고요. 세그먼트 2번에서 나가는 스몰 피더에 또 0.2 GBQ를 주고 이제 세그먼트 4번과 8번이 이제 메인 피더죠. 거기에 각각 0.77, 1.1을 주고 여기에 라이트 엔티리어에 0.72 GBQ를 추가적으로 줍니다. 여기 좀 오자가 있네요. 여기도 좀 오자가 있습니다. 세그먼트 58이죠. 라이트 엔티리어인데 총 5개의 혈관에서 3.06 GBQ를 주고 민 observed dose로 싱글 컴파트먼트로 계산하면 161g, 파티션으로 계산을 하면 튜머 도즈가 485g가 됩니다. 2개월째 튜머 이네스먼트가 싹 없어지셨고요. 림프 노드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3주 뒤부터 이제 잼시스 케모테라피를 했는데 2사이클 하고 나서 부작용이 심해서 항암은 중단을 했고요. 하지만 2개월째 CT에서 보면 튜머는 파셜 리스판스를 보이고 튜머 이네스먼트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